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투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지난 31일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AI 연구소 HTX가 난양공대 클라스 엔지니어링 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사이보그 바퀴벌레 10마리와 엔지니어 4명이 미얀마 구조 현장에 파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종으로 길이 약 6cm이며 몸 전체에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전극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작고 유연한 몸집 덕분에 잔해 속 좁은 공간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실종자 흔적 탐색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붕괴된 병원 현장에 투입됐으며 이달 3일에는 수도 네피도에서의 수색 작전에도 2차례 참여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먼저 수색견이 일부 구역을 탐지한 후 보다 정밀한 수색을 위해 바퀴벌레가 투입됐습니다. 수색 시간은 약 45분이 소요됐으며 비록 실종자를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구조 인력 배치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사이보그 곤충이 인도주의적 작전에 실제로 투입된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론적 개발이나 실험적 단계에 머물렀던 곤충 하이브리드 로봇이 실전에서 활용된 것입니다. 사이보그 바퀴벌레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히로타카 사토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입니다. 그는 2012년 일본 이화학 연구소와 함께 자가 발전 및 충전 기능이 가능한 바퀴벌레를 공개했으며 2023년에는 위치 제어 기능과 적외선 카메라 통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이미 싱가포르 민방부대 소속 병력 80명과 수색견 4마리를 미얀마에 파견해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생명 구조의 결합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면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 사이 익숙한 빨간색 라벨이 주목을 받으며 친환경 경영에 대한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료업체 코카콜라가 전 세계 플라스틱병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해양 보호단체 오세아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매년 412만 9천 톤, 즉 500mm 플라스틱병 약 2,060억 개 분량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최근 5년간 33.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품 생산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최근 5년간 33.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제품 생산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코카콜라 제품을 통해서만 매초 6,500개가량의 플라스틱병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3%, 즉 연간 60만 톤이 해양 쓰레기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인해 섭취하고 질식이나 소화장애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물의 생식 능력 저하와 발달 장애, 심각한 생리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카콜라의 친환경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의 25%를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24년 말 발표된 지속가능성 로드맵에서는 해당 목표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신 재활용 원료 비율 확대와 플라스틱병 수거 정책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나의 맷 리틀존 부사장은 재활용 원료 확대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사용 확대가 지속 가능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물고기보다 플라스틱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자립과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벨기에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을 개간하는 대형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토착민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세계적인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 작물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해 재생 가능한 연료를 생산하고 쌀을 포함한 식량 작물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은 4, 5년 내 식량 자급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세계 최대의 산림 벌채 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오랑우탄, 코끼리, 희귀식물 등 멸종위기 생물들의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바이오 연료가 저탄소 운송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식량 안보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산림감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950년 이후 무려 7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산림을 야자유, 고무, 종이산업과 니켈 채굴 등의 이유로 훼손해왔습니다. 이는 독일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07년에도 바이오 에탄올 연료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사탕수수와 카사바 등 원료 부족으로 몇 년 만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미공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토지 개간으로 약 3억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독립 싱크탱크는 이 수치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환경과 인권 침해라는 뒷그림을 남길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연계 해커 조직이 인공지능을 무기 삼아 전 세계 주요 산업과 기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조, 금융, 미디어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최대 300%까지 급증했습니다. 보고서는 AI를 활용한 사회공학적 공격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사칭 메일이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AI 기반 보이스피싱과 사칭 공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습니다. 악성 코드 없이도 자격 증명을 탈취하는 기법이 포착되는 등 공격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공격 대응 총괄은 중국의 AI 기반 사이버 무기화가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메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신원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북한 연계 조직 페이머스 천리마가 지난해에만 30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중 40%는 내부자 권한을 악용한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 공격은 기존 보안 체계로 탐지하기 어려워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을 넘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조작된 추천서를 활용해 방위산업체와 정부기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다수 포착되었고 암호화폐와 가상 인프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격 흔적을 은폐하려는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보안업계는 현재를 해킹 3.0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해킹 1.0 시대가 단순 바이러스와 웜 중심이었다면 해킹 2.0은 APT 공격 중심의 정밀 침투였습니다. 현재 해킹 3.0은 AI와 머신러닝,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고도화된 공격이 특징입니다. 국내 보안업계 역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CQ비스타 전덕조 대표는 AI 기반 공격과 내부자 위협 등이 증가하면서 해킹 3.0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보건 분야도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병원 정보 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북한 해커들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국내 의료 바이오 업체를 겨냥해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등 해킹 세력이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의료 분야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진화를 거듭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어 전략도 함께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